언어적 오류란 언어를 잘못 사용하는 데서 빚어지는 오류입니다. 심리적 동요나 지식의 결함으로 인한 오류가 아니라 언어의 구조나 기능에 대한 그릇된 인식에서 비롯된 오류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보기와 같이 다음 단어들을 미화하는 정의를 제시해 보시오. 보기, 의사, 타인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헌신하는 사람. 1. 페미니스트. 2. 물리학자. 3. 교육자. 보기와 같이 다음 단어들을 비하하는 정의를 제시해 보시오. 보기, 의사, 자기가 조금 알고 있는 약을 별로 모르는 병을 고치기 위해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처방하는 사람. 4. 플레이보이. 5. 사냥꾼. 6. 청소년. 위의 두 문제는 정답이 있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보기에 제시된 정의도 엄밀한 분석적 정의가 아닙니다. 위 문제들을 통해 단어들이 얼마나 쉽게 자의적으로 정의될 수 있는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분석적 정의에 대해 알아봅니다. 첫째, 언어에 관한 혼란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의가 분석적 정의입니다. 어떤 낱말에 대해 분석적 정의를 제시한다는 것은 그 낱말이 사용되는 방식에 대한 명료하고 일반적인 설명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등산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외계인과 함께 등산을 가기로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외계인에게 간단한 식사를 지참하라고 말하면서 간단한 식사란 빵과 우유, 라면 등으로 때우는 식사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간단한 식사에 대한 명료한 관념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이런 설명은 분석적 정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간단한 식사가 빵과 우유, 라면 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이 설명은 간단한 식사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정의항과 피정의항이 서로 필요 충분 조건일 때 그것을 분석적 정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수학의 정의들은 명료하고 일반적인 분석적 정의들의 전형적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삼각형을 세 변으로 이루어진 폐쇄도형이라고 정의하고 짝수를 2로 나누어 떨어지는 수로 정의하면 이 정의들은 명료한 동시에 일반적인 것입니다. 삼각형 중에서 세 변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폐쇄도형이 아닌 것은 없으므로 세 변으로 이루어진 폐쇄도형 중 삼각형이 아닌 것 또한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석적 정의가 제시되었을 때 그 정의가 만족스러운 정의인지 알아보는 방법은 몇 가지 전통적인 정의 규칙들에 비추어 검사하는 것입니다. 그 규칙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정의는 불명료하거나 은유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볼 때 아주 명료한 전문적 정의가 초보가 볼 때는 한없이 불명료할 수도 있습니다. 냉소주의자는 인생의 세속적 가치는 꿰뚫어 보고 있지만 진짜 가치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다. 냉소주의자에 대한 오스카 와일드의 정의입니다. 이 정의는 냉소주의자의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겐 교훈적이고 재미있기도 한 정의일 수 있지만 이런 식의 은유적 정의가 혼란을 없애주고 언쟁을 피할 수 있게 도와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명료하고 일반적인 분석적 정의를 제시하고자 할 때는 이러한 은유적 정의를 피해야 합니다. 둘째, 정의는 긍정 표현이 가능한 경우에 부정 표현으로 제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셋째, 정의는 순환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순환적 정의는 어떤 용어가 다시 그 자신에 의해 정의되는 정의입니다. 넷째, 정의는 너무 넓어서는 안 됩니다. 정의가 단어가 정상적으로 적용되는 대상을 넘어서 다른 대상에까지 적용된다면 그 정의는 너무 넓은 정의입니다. 다섯째, 정의는 너무 좁아서는 안 됩니다. 너무 좁은 정의란 단어가 실제로 적용되는 대상들보다 더 적은 대상들에만 적용되는 정의를 말합니다. 여섯째, 정의는 정의되는 것의 중요한 특징을 진술해야 합니다. 정의되는 단어의 몇 가지 우연적인 특징들을 뽑아 진술할 경우 그 정의는 단어의 의미를 진정으로 밝혀주는 정의가 될 수 없습니다.